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학년 과학 첫 번째 단원입니다. 물질의 구성 파트는 화학 파트고요. 자, 화학 파트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원소입니다. 자, 원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원소 볼게요. 자, 원소를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되면은 이걸 원소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물질관의 변천사라고 해서 이 원소에 대해서 옛날부터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자, 고대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옛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1원소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탈레스는 원소란 용어가 자체가 없었을 거야. 그쵸?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을 쪼개고 쪼갰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거가 하나가 있을 거야. 그래서 1원소설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제일 마지막에 남는 물질이 뭐였냐라고 얘기를 하면 물이에요. 자, 탈레스가 모든 물질을 쪼갰을 때 맨 마지막에는 물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에서부터 다른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원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물질을 쪼개면 물이 된다라고 했었어. 우리가 딱 들어봐도 이거는 맞아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모크리토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요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었고 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 요 전에 사원소설을 얘기하기 전에 연속설. 자, 연속설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연속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 있어. 흙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나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철도 있을 거고, 그렇게 돌도 있을 거고, 그죠? 자, 이런 물질들을 쪼개서 맨 마지막에는 그 물질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연속설입니다. 딱 들어봐도 이거 맞아 틀렸죠? 그런데 이 내용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얘기가 맞겠는데? 왜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고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속설을 사람들이 믿었어. 그러고 나서 이때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모든 물질을 쪼개서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물질이 남는다. 이것을 입자설이라고 하는데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던 입자설은 연속설에 밀려서 사장됐어요. 거의 뭐 없어졌다는 거지.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넘어갔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원소설이 뭐냐면 보자. 사원소설은 물, 그 다음에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소가 이 사원소설에 들어가는 물질들인데 모든 물질을 쪼갰을 때 물, 불, 흙, 공기로 나눌 수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물과 불과 흙과 공기가 있으면은 모든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틀려? 이거 틀리죠. 뭐 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규소도 있을 거고 알루미늄도 있을 거고 금속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자, 이 내용은 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 요 내용을 믿고 요 이론을 바탕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연구하다가 쭉 넘어가다가 과학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중세시대는 대부분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기 때문에 뭔가 신기한 거 발명했어. 그러면 전부 쟤는 이단이다, 악마다 이러면서 죽여버렸죠. 그렇죠?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자 대신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입니다. 자, 이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부르죠. 이 연금술사들은 과학을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뭔가 뭐 좀 만들어냈다 하면은 다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귀족들이나 이렇게 그 교회나 어떤 성당이나 이런 데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연구를 제안을 하는 거지. 제가 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세요. 하면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죠. 사실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실험 기구들을 발명을 해냈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했어요. 인.
원소 기호라 하면 P가 됩니다. 이게 성장 앞에 붙어있는 화약 부분 있잖아. 그거를 연금술사들이 이 당시에 발명을 해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이 연금술사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이론이 이거예요. 사원소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자, 그렇게 중세시대가 끝나고 나서 근대로 넘어갑니다. 자, 근대로 넘어가면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소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뭐 안 되는 거야. 그지? 자,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던 입자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뭔가 이제 연구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처음 발표했던 그 이론이 보일이 얘기했던 원소설이 있어요. 자, 원소설이 이제 그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갰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원소라고 우리가 정하겠다라고 해서 보일이 원소설을 얘기했고요. 이 라부아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면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다루게 될 거고 3학년 들어가도 이 라부아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량보존 법칙 있죠? 이 질량보존 법칙을 3학년에 한 파트로 따로 배우게 될 거고, 자, 원소설 중에 있는데 원소설 볼게요. 자, 라부아제가 얘기했던 원소설은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있었어요. 물이 원소라고 했단 말이야. 더 이상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물도 하나를 집어넣었었어. 근데 이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물을 쪼갰어요. 물을 쪼개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이 라부아제입니다. 이 라부아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라부아제 다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원자 말고 분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근대에는 이렇게 보일, 라부아제, 돌턴, 그리고 아보가드로 이렇게 4명만 기억해 놓으면 되고, 물질관의 변천사는 이 정도만 공부하면은 출제되는 문제 대체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라부아제의 주철관 실험, 물 분해 실험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기 물 분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봐. 요 실험을 해가지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중에서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낸 실험이니까 잘 봐야 됩니다. 시험에도 간혹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이런 실험 장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자, 주철관이라고 할 거예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주철관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거야. 뭘 집어넣을까? 당연히 H2O, 물을 집어넣겠죠. 자, 물의 분자식을 써보면은 H2O거든요. 자, H는 수소고요. 산소는 O는 산소예요. 그렇죠? 요렇게 얘 2마리하고 수소 2마리랑 산소 1마리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때는 사람들은 몰랐죠. 자, 물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주철관에 집어넣으면 물이 이렇게 쭉 들어가겠지? 자, 쭉 들어가. 여기서 근데 뭔 일이 생겨요. 자, 벽난로라고 해서 이 벽난로 안쪽으로 주철관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자, 물이 이 주철관을 따라가면서 이 주철관에 달라붙어요. 달라붙는 물질이 뭘까? 산소입니다. 산소가 주철관에 달라붙어서 이 주철관은 녹슬게 돼요. 산화라고 보통 불러요. 자, 산소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주철관이 어떻게 됐을까? 질량이 증가합니다. 자, 질량이 증가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 물에서 산소는 여기 달라붙었어. 나머지 수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여기 냉각수를 따라서 쭉 진행하다가 이 수소는 여기서 나오게 될 거야. 여기서 나온 기체, 이 기체를 확인해 봤더니 수소다. 그럼 어떻게 됐어? 자, 우리는 분명히 물을 집어넣었죠. 자, 물을 집어넣었는데 산소가 주철관에 달라붙었고요. 기체가 나오는 기체를 모아봤더니 이 기체는 수소였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졌죠. 그러니까 물은 원소야 아니야.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자, 물은 원소가 아니다 는 것을 보아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반박했다 라고 할게요. 자, 너는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실험이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주철관을 벽화로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를 갖다 놓고 여기 수소를 모을 수 있는 집기병을 갖다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철관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벽화로를 지나갑니다. 벽난로를 지나가면서 주철관이 녹습니다. 녹슬면서 물 안에 들어있던 요 산소가 이 주철관에 달라붙겠죠. 얘가 달라붙었으니까 당연히 질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나머지 수소는 어디로 갔나? 이 수소는 냉각수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 집기병에 수소가 모이는 거야. 자, 두 가지 물질이 나왔어. 산소하고 수소 두 개로 분리됐죠. 분해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자,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기 때문에 물은 뭐다? 원소가 아니다. 그쵸?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 여기 물분해 실험, 주철관 실험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제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원소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원소의 종류는 현재까지 자연에서 발견한 거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원소가 있을 텐데, 자, 이 원소의 종류는 약 120여 가지 라고 교재에 나와 있거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120여 가지에는 딱 120개가 아니고 120여 가지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118가지가 있습니다. 118종류의 원소가 있고요. 이 118가지의 종류 중에서는 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했어. 한 개 한 90여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한 28개 정도? 28가지 정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120여 가지, 118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는 각각의 원소마다 성질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원소마다 다른 성질을 갖고 있을 거예요. 쌤 여기 칠판에 써놓은 건 여러분들은 다 필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노트 검사할 거니까 필기 다 해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원소, 여러 가지 원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면은 어떤 물질을 보면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있어. 예를 들면은 철 한 가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리, 마그네슘,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이런 것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H2O, CO2 뭘까? 얘는 물이고요. 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다 여러분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훨씬 많습니다. 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기껏해야 몇 가지밖에 없어. 118가지밖에 없거든. 그지?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원소가 한 개 붙냐, 두 개 붙냐, 곁다리가 누가 붙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원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들이 훨씬 많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소까지 봤고요. 원소 기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4번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소 기호에 변천사부터 있는데 변천이라고 합시다. 자, 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은 뭔지 알지? 은색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은이야. 자, 은을 나타낼 때 연금술사들이 있었고 옛날이죠. 중세시대죠. 그 다음에 돌터는 근대고 최현재 들어와서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소 기호는 누가 얘기한 것을 쓰고 있냐. 원소 기호는 현재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 기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르셀리우스는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은을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은 AG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연금술사들은 이 은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나? 은을 표현한 방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을 이렇게. 이게 은이야. 이상하죠? 자, 연금술사들은 원소를 표현할 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 때 들어가서 돌터는 원 안에 알파벳이나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자, S
X라고 집어넣고 여기가 은 되겠습니다. 원 안에 그림 혹은 알파벳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돌턴이었고요. 베르셀리우스는 그냥 알파벳으로 표현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원소 기호를 표시할 때 베르셀리우스가 표현한 요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H입니다. H. 은을 나타내며 보면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읽어보자. 뭐라고 읽으면 될까? 1번 헬륨이에요. 헬륨. 자, 헬륨인데 알파벳으로 전부 다 표현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소 기호는 보통 한 글자 내지 두 글자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H 첫 글자인 H하고 두 번째 글자인 E를 따서 헬륨을 나타낼 때는 He2로 표현할 건데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되고요.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거 법칙이에요. 규칙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 규칙은 따라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소가 있어요. 밑에 거 읽어볼까요? 2번 하이드로젠. 이거 뭘까요? 이거 수소입니다. 수소. 자, 수소를 원소 기호를 나타내려면 그냥 한 글자로 맨 앞에 있는 H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이게 원소 기호 되겠어요. 자, 3번은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얘 클로리움이라고 하거든요. 자, 클로리움입니다. 얘는 염소예요. 염소. 자, 염소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때는 첫 번째 글자인 요 C를 따옵니다. C를 따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인 H를 따온 게 아니라 그 다음 글자인 스몰 l을 따왔어요. CL 이렇게 써도 되고요. CL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라고 했죠. 두 번째 글자 이거 지금 대문자야 소문자야. 이거 대문자로 읽으면은 I가 돼버리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L이에요. CL입니다. 염소는 CL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앞에 글자 혹은 앞에 글자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나타내주고 두 번째 글자는 중간에서 따와가지고 소문자로 나타내준다. 한 글자로 된 원소 기호도 있다. 두 번째 두 글자로 된 원소 기호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나타내는 방법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암기할 거거든요. 쌤이 시험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워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원소 기호를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워놓으면 앞으로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 원소 기호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거고 이 원소 기호를 사용한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을 모두 공부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시험을 보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가 유일합니다. 제일 기본이거든. 지금 미리 다 외워놓고 나서 중간고사 봤을 때 이거 다 맞추고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다 외워질 거야. 공부를 할 거라면. 그지? 근데 시험에 나왔을 때 미리 외워놓고 맞추고 넘어가면 좋겠죠. 지금 암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 가지 원소 쌤이 20개 적어놨습니다. 이게 원자 번호예요. 자, 1번 수소부터 쭉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이거 프린트 나눠주면은 싹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칠 겁니다. 수소부터 볼게요. 수소 H 2번 헬륨 He 3번 리튬 Li I는 반드시 소문자로 표시해야 됩니다. 베릴륨 B 붕소 B고요. 탄소 이거 많이 나옵니다. 탄소 중요해요. 탄소 C 그 다음에 질소 N 중요합니다. 산소 O 중요하고 플로린 F 네온 N 나트륨 N A 마그네슘 왠지 MA일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마그네슘은 MG.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AL. 규소 SI. 인 P. 황 S. 염소 CL. 아르곤 AR. 칼륨 K. 칼슘 CA 이렇게 20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 남아알교인 황염화 칼칼 이렇게 외워도 되고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무조건 암기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1단원 진행할 때는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 원소기호 20개 무조건 외워야 되지. 그 다음에 분자식 10몇 개 있어요. 그거 꼭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식 한 20개 있어요. 그것도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앙금식도 있어. 앙금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앙금식도 있는데 그것들도 외워야 돼. 어렵겠죠? 힘들 거야. 분명히 이거 한 번에 다 외우려면 힘든데 천천히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외우면 된단 말이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외우기는 어려운데 얘만 암기가 돼 있으면은 1단원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파트처럼 이런 걸 암기를 해서 요걸 기본으로 해갖고 다른 걸 더 응용해서 계산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얘만 암기만 잘 되어 있다면 일단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하도록 할게요. 쌤이 테스트 본다고 얘기했다. 여기까지. 2번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를 20개 정도는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이 원소 기호는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야지 다른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야. 그렇지만 미리 시험 볼 때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2가지 정도만 배웁니다. 뭐 있냐면 첫 번째 불꽃 반응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2가지 방법으로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배우는 것은 불꽃 반응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1번. 자,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을 하려면 당연히 불꽃을 내야 되겠지. 불꽃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방법이 또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쌤이 하는 방법은 요거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탄가스 여러분 뭔지 알죠? 부탄가스 알지?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부탄가스에 연결해 가지고 요렇게 불꽃을 미안합니다. 그림이 거지 같네요. 자, 이렇게 불꽃을 내는 토치라고 있어요. 부탄가스. 자, 부탄가스로 불꽃을 이렇게 막 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불꽃을 내고 있을 때 막대기를 사용을 할 건데 이 막대기가 백금선이라고 해서 아무런 색깔을 내지 않는 원소가 있어요. 이 원소 백금선의 여기 백금선입니다. 백금선은 한번 소독을 하고 나서 깨끗하게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이 백금선 끝부분에 원소를 묻히는 거예요. 자, 원소를 묻혔어. 그런 다음에 불꽃에 닿았어. 그럼 이 불꽃이 색깔이 나올 건데 원래 나왔던 색깔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녹색깔 불꽃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배웠어요. 원소 중에서 안 배웠구나. 자, 원소 중에서 이렇게 청록색 현성이는 알 건데 뭘까요? 구리죠. 청록 색깔을 내린 원소 중에서 구리라고 있어요. Cu. 자, Cu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를 구분을 하는 거지.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청록색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 끝에 묻은 원소의 시료는 청록색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내는 원소들은 모든 원소가 다 색깔을 내지는 않고요. 색깔을 내는 일부 금속 원소들이 있어. 걔네를 여기 끝부분에다가 묻혀가지고 이 토치에다 불꽃에 갖다 대면은 일정한 색깔을 낸다. 이 반응을 불꽃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렵지 않지?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원소가 어떤 색깔을 내는지는 조금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거거든. 장단점도 조금 봐줘야 되고요. 자, 볼게요. 1번. 장점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가? 일단 실험이 간단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실험이 복잡하면은 안 되죠.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원소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적은 시료. 여기 시료라고 하면은 실험 재료를 나타냅니다. 시료가 조금만 있어도 색깔을 확인할 수 있고 불꽃 반응 실험을 할 수가 있다. 2가지 장점 있습니다. 다음 단점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점이 있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 자, 일부 금속 원소라고 했어요. 모든 원소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부 금속이 뭐 있어? 철, 나트륨, 그 다음에 구리, 마그네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금속이라고 하는데 일부 금속 원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하다. 자, 모든 원소를 다 확인할 수는 없다.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단점. 두 번째는 그리고 이거 실험했는데 어떤 금속 원소와 어떤 금속 원소를 실험을 했더니 색깔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둘 다 빨간색이 나왔어. 리튬 무슨 색인가? 빨간색이거든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리튬의 불꽃 반응색이 붉은색이 빨간색이 나오고 스트론튬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걔도 불꽃 반응 색깔이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런 빨간 색깔이 나오는 거는 불꽃 반응 실험 가지고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걔네는 다른 실험 방법 스펙트럼 있죠? 저거 가지고 한 번 더 실험을 해줘야 어떤 원소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비슷한 불꽃색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참고표 하나 더. 1번, 2번, 3번 볼게요. 자,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자, 물질의 종류는 다른데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불꽃 반응 색깔이 나올 거야.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 색이 같다. 자, 예를 들면은 질산 나트륨 하겠습니다. 질산 나트륨 그리고 염화 나트륨 이렇게 두 가지. 요 중에서 금속 원소를 찾아야 되지. 뭐가 금속 원소일까? 나트륨이 금속 원소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중에서도 나트륨이 금속 원소예요. 질산 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은 다른 물질이거든요. 분명히 두 개는 다른 물질인데 각각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은 같은 색깔이 나올 거야.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염화칼륨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지울 거야. 안 써도 돼. 염화칼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둘 다 뭐를 포함하고 있나? 금속 원소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칼륨의 불꽃 반응 색깔은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반응을 시켜도 보라색이 나오고 질산칼륨을 불꽃 반응시켜도 보라색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번 가로 불꽃 반응 색 표를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굳이 그린다면 원소 여기는 색깔. 자, 원소 중에서 나트륨부터 할까? 뭐부터 하지? 맨 처음에 뭐 있어? 리튬 그리고 스트론튬. 이거 둘 다 빨간색 나옵니다. 요거는 색깔만 봐가지고는 어떤 원소인지 구분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거 했고, 세 번째 나트륨은 노란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칼륨, 얘도 금속 원소입니다. 칼륨은 보라색. 그 다음에 구리는 청록색. 그 다음에 바륨 있어요. 바륨, 얘는 파리야, 황록색. 빠진 거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칼슘 빠졌다. 칼슘. 칼슘은 주황색. 이렇게 7개입니다. 자, 이거 외우세요. 지금 시간은 한 3분?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줄 필기가 아직 안 됐지. 시간 조금 줄게요. 합이나 다 썼어? 다 됐어? 자, 보자. 리튬하고 스트론튬 둘 다 빨간색입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 그건 간단해요. 그냥 립발하고 이거는 좀 그렇죠. 습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립발, 습발.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외웠죠? 외웠지? 외워질 거야. 다음 주 되면 기억이 안 나서 문제지. 외워집니다. 립발, 습발. 이렇게 외울 거고, 나트륨은 이거는 좀 연상법이 있는데 우리가 라면을 끓이잖아. 라면에 뭐 들어있어? 소금 들어있죠. 소금이 뭐냐면 이 소금이 이거야. 염화나트륨. 그쵸? 소금이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 나트륨, 소금, 라면을 끓이다가 국물이 그 가스레인지 불 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불꽃이 원래 파란색이었어. 이 국물이 떨어지면은 불꽃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본 적 있어 혹시 이거? 본 적 없어. 인덕션이지. 그래서 그럴 거야. 쌤 집엔 가스레인지거든요. 가스 가지고 불 켜는 거 있잖아. 인덕션이지. 가스레인지야. 오늘 집에 가서 해봐. 된장국이 있으면은 된장국을 불 켜가지고 된장국물이 넘치게 한번 해봐. 불꽃으로 들어가면은 불꽃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왜 그래? 뭐가 들어있어서?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이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색깔은 뭐다? 노란색. 이건 외워졌을 거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륨, 보라색. 보라색, 칼륨이죠. 이거는 그렇게 할게요. 저 뭐야? 밴드에서 노래하는 사람 뭐라 불러? 보컬이라고 하죠. 보라색, 칼륨. 외웠죠? 보컬, 보라색, 칼륨입니다. 유치하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뭐 멋있게 외울 수는 없어. 외우는 건 좀 유치합니다, 원래. 그 다음에 구리는 청록색. 구청 생각하면 됩니다. 쌤은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우리 부인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우리 쌤 부인이 일하고 있는 구청. 구리, 청록색. 이렇게 외우는 방식을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바륨은 황록색. 이거 뭐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바륨, 황록색. 황바, 바황. 그냥 외우세요. 바륨, 황록색. 그 다음에 칼슘, 주황색은 칼슘이 금속 성분이고 뼈에 좋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 음료수가 있어요. 뭐 있을까?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색깔이 뭔 색이죠? 주황색입니다. 됐나요? 칼슘은 오렌지 주스에 많이 들어있고 색깔은 주황색이야. 이건 10년이 지나도 안 까먹습니다.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알겠나? 2번. 자, 스펙트럼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광기라고 들어봤을 거야. 분광기는 본 적은 없을 거야. 그럼 프리즘 혹시 본 적 있죠? 프리즘 삼각형으로 생긴 그림을 그릴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비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색깔 나타나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 하지? 이게 스펙트럼인 거야. 이해됩니까? 무지개 색깔 나오는 거. 그죠? 자, 스펙트럼은 자, 뭐냐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겠죠. 자,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빛이 분산되어서 나타나는 띠 요겁니다. 나타나는 띠, 분산되어서 생기는 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띠 모양이죠. 이렇게 띠 모양. 적었을까요? 자,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빛이 분산되어서 나타나는 띠, 요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무지개 색깔 나타나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스펙트럼과는 조금 다른 종류예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나오는 게 있고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전체가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선으로 줄만 쭉쭉쭉 꺼져 있는 게 있어. 이 원소를 확인할 때는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거든요. 자, 원소를 불꽃 반응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보자. 1번. 자,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연속적인 띠입니다. 연속적인 띠. 색깔이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햇빛. 자, 햇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 불빛.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은 연속적인 띠,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나오는 요거 있죠. 요 빛. 요 빛을 분광기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기구가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걸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면은 요 안에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선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자, 불연속적인 띠다. 대체로 시커멓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몇 줄만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면은 어떤 거 확인하면 원소의 불꽃 반응을 하고 나면은 선 스펙트럼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X 선 스펙트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얘가 물질 A가 있어요. 자, 물질 A를 관찰했더니 물질 A를 불꽃 반응해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여기 빨간색 선이 3개가 나왔고요. 근데 이 어떤 물질 A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야. 불꽃 반응을 시켰어. 섞여 있기 때문에 색깔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불꽃 반응만 가지고는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노란색 선 2개 있었고 얘는 두께가 두꺼웠어요. 하나는 얇은 줄, 하나는 두꺼운 줄이 나왔어. 이렇게 파란색 3개 2개. 자, 어떤 물질 A를 반응을 시켰더니 불꽃 반응해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확인했더니 이런 스펙트럼이 나왔어. 자, 얘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질 A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쌤이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역을 선 스펙트럼을 확인했을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얇은 거 노란 거 하나만 딱 나오는 거야. 얘는 물질 A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죠. 이 줄이 노란 줄이 A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 물질 A는 기역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쉽지. 다음 두 번째 해볼게요. 파란 줄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빨간 거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자. 이 니은은 물질 A에 들어있을까 안 돼 있을까? 들어있을 거야. 왜냐면 이 니은이 갖고 있는 선을 물질 A가 전부 다 갖고 있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빨간색 선 3개 여기 들어있죠. 파란색 선이 5개가 나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요 2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도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기역도 여기 들어있고 니은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디귿 볼게요. 두꺼운 노란색 선 하나, 빨간색 선 하나, 둘, 3개 하고 파란색 선인데 파란색 선이 여기다 있어. 이렇게. 자, 디귿은 물질 A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얘는 다른 선이거든. 봐봐. 빨간색 선 3개, 노란색 두꺼운 선도 있기는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여기 안 들어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A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선생님 그러면 여기 빨간색 선 3개하고 노란색 선 여기 겹치는 거 이거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디귿은 조금이라도 물질 A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분 자체가 다른 물질이야. 얘가 갖고 있는 선들을 모두 들어가 있어야 이 디귿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얘는 안 들어있고 기역과 니은만 물질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필기하세요. 이것도. 기역은 오케이 들어있고 니은도 들어있고 디귿은 포함이 안 돼 있다.